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그동안 소년범죄와 관련한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었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합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집단 폭행, 성범죄 같은 각종 강력범죄 저질렀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죠? 범죄 연령은 어려지고 수법은 더 지능적으로 변해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현정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얼굴에 오물을 뿌린 A양 등 일당 5명.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학대하셨던데 죄책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해 범죄 수익을 챙긴 박사방이 인자 강훈. 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사회적 화두가 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10대들의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매년 6만 명 넘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는데요. 소년범 10명 중 3명은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잔혹해지고 지능화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강력범 중 특수강도범 비중이 커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을 위반한 특별법 위반 피의자도 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검거한 피의자 중 30%는 10대였습니다. 경찰은 학교 전담 경찰관 SPO를 도입해 비행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리에 익숙한 지역 경찰은 위기 청소년을 찾아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내 평생의 성폭력 사건이랑 관련 있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성폭력 사건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또 회사에서 나중에 학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비대면 시대에 맞춰 SNS, AI 기술을 접목한 예방 활동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등 대응에 어려움도 따릅니다. 본인들이 형사 미성년자니까 처벌을 당연히 받지 않는다라는 벌써 인식이 가지고 경찰서에 검거가 돼서 와서도 전혀 죄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경찰관들이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범죄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어른 못지 않은 흉악범죄를 합니다. 형사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고요. 청소년 문제, 촉법소년의 그 문제는 가정, 학교 또는 지역사회, 개개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회의 문제입니다. 정책 어젠다를 상위로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일단 성인이 아니면 성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느 정도 낮은 처벌을 받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년은 어린 사내 아이가 아니라 남녀 관계없이 19세 미만 모두를 가리키는 법정 용어인데요. 만 10세 미만 범죄자는 범법 소년으로 분류해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 소년으로
사형이나 무기형을 완화해주는 등의 특별 조치가 있긴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문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 소년입니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이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같은 조치가 내려지고요. 가장 강한 조치가 일명 10호 처분이라 불리는 건데 소년원에 2년 송치하는 겁니다. 이 나이 기준이 정해진 지 70년 가까이 바뀌지 않으면서 이들의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자는 주장은 이 나이쯤 되면 아이들이 알 거 다 안다. 게다가 범죄 수법도 날로 흉폭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통계상 촉법 소년의 범죄는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성년 범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력 범죄가 한 해 1,900건 가까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성범죄입니다. 또 최근엔 직접 물리적 피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SNS 등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등 범죄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죠. 물론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수감될 경우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신창원도 학창시절 선생님 때문에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고 해서 화제가 됐죠. 결코 범죄자의 잘못을 두둔해선 안 되지만 범죄의 원인을 따라가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은 해야 할 겁니다. 다른 나라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은 어떨까요? 대부분 우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 영국, 호주 정도가 우리보다 낮은 편입니다. 일단 법무부와 정치권은 한두 살 정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여권에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제 막 논의에 물꼬를 텄습니다. 특히 야권 대선 주자 일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장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지난달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현재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촉법 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 범죄입니다. 유 후보는 얼마 전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호소한 한 어머니의 청원 게시판 글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도 만 10세 이상 형사처벌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대상 연령과 촉법소년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 등은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야권 대선 주자들이 먼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제 설정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정세균 후보가 촉법소년 범죄도 강경을 따져볼 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 본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당장 지역 순회를 하며 각 지역 민심을 겨냥한 공약에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지도부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많아 논의는 할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시작 단계라 입법화는 불투명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10여 건입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에 논의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해당 법이 논의되지 않을까.
연령을 얼마나 낮출지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입법화까진 숙고의 시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예방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엔 가정과 학교에서 벗어나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 실상은 어떤지 한지희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청소년 쉼터. 9살부터 24살까지의 여성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와 가정을 떠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수는 학령기 아동 840만 명 중 40만 명 정도. 이들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립체계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은 물론 예산 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사결정자와 전문가를 실제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연결시켜 내는 것, 그리고 그걸 토대로 예산을 차근차근 늘려가는 거죠. 성공적인 경험들을 늘려나가는 구조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적인 청소년 사건들의 근본 배경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무관심과 방치에서 청소년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선 상담과 보호, 예방책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좀 체계적인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들에 대한 지원 또한 좀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현장에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 청소년들이 홀로 서기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과 학교 안팎의 사회 안전망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청소년 성매매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논란이 된 드라마 인간 수업. 하지만 직후 N번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현실보다 훨씬 순한 맛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 잘 쓰는 거칠 욕설 등 청소년의 현실을 가장 잘 그렸다는 평을 받는 이 드라마는 역설적으로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청소년들, 어른들 생각보다 더 영악하고 더 잔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선 논의를 이어갈 수 없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를 책임과 의무도 우리 사회엔 있습니다. 소년법의 진짜 취지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기 때문입니다.